기아 타이거즈가 새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일요일 발표를 했습니다. 김종국 수석 코치가 내부 승격이 됐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다룹니다. 기아의 다음 행보, 양현종 선수하고 협상, 그리고 외부 FA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A 시장이 잠시 멈춘 상태인데 이거 왜 이럴까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감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나옵니다. 이종범 코치, 레전드죠. 다음 행선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기아 구단이 김종국 수석 코치를 제10대 사령탑에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기간 3년, 계약금 3억 원, 연봉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 10일에 맷 윌리엄스 감독 경질하고 사장 단장도 사표 수리했는데 이후에 한 달 넘게 감독 공석입니다. 결국은 김종국 수석 코치가 마무리 캠프도 지휘를 했는데 그동안 썰이 난무를 하고 유력 후보군으로 김종국 수석 코치의 이름이 계속 회자가 됐죠. 구단이 새 감독을 임명을 하려고 하면 먼저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 내부 승격이냐? 두 번째, 외부 영입이냐? 내부 승격이라고 하면 현 수석 코치가 1순위가 되니까 김종국 수석 코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감독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렇다면 코치들도 일부 연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석 코치가 조금 이거 웬 말인가?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죠. 하지만 외국인 감독의 경우는 국내 코치진과의 연계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달 하순에 장정석 단장을 임명할 때부터 단장 임명이 됐으니까 감독 발표도 금방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열흘 정도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발표가 됐습니다. 장정석 단장은 굉장히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후보군을 실제 만났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졌는데 발표만 남아있다. 엠바고가 걸려있다. 그렇진 않았죠. 장 단장 얘기입니다. 하마평에 오른 여러 후보군, 그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사들, 유명한 분들, 이름이 나왔던 분들이 있죠. 감독 경험이 있고 레전드 출신이고 전부 다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도 많았고 여러 차례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미팅도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일부 분들을 만나고요. 최준영 대표이사도 따로 여러 차례 후보군들을 또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럽니다. 온라인 그리고 커뮤니티에 회자되는 여러 인물들 다양하게 후보군에 올려놓고 11월 말 12월 초에 본격적으로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후보군 추리고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부 논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국 감독은 언제 만났을까요? 지난 2일에 최준영 대표 그리고 기아 대표이사 부사장입니다. 최준영 대표이사가. 그리고 송호성 구단주 대행이 있습니다. 기아 대표이사 사장이시죠. 이제 이렇게 두 분하고 미팅을 했다 그럽니다. 김종국 감독이. 그래서 3일 날에 장정석 단장을 포함한 기아 타이거즈 수뇌부가 회의를 하고 김종국 감독이 최종 후보가 되고 그룹 재가를 하고 난 다음에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아서 4일에 확정이 되고 4일 저녁에 최준현 대표가 김종국 감독한테 감독 선임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막 김종국 감독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가 지난 다음에 5일날 일요일 보도자료가 쫙쫙쫙. 고민의 시간이 길었죠. 근데 결정은 좀 빨라졌는데 처음부터 최종 후보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내부 토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좀 신중하게 가자.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굉장히 좀 해야 된다.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감독 정해야 된다. 이건 최준영 대표의 의중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장정석 단장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님과 결정 과정에서 깊이 의논을 했고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김종국 감독하고 장정석 단장하고 어떤 그런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장 단장을 선임하기 전에 단장 인터뷰할 때 최준현 대표가 10명 가까운 후보군을 감독 후보군을 좀 이런 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물어봤다고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장 단장 이야기입니다. 딱 보자마자 이 리스트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감독 후보인지 단장 후보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 본인은 단장 확정도 안 됐는데 그래서 단점은 잘 모르니까 빼고 후보군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몇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모기업이 야구단의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좀 지켜줬죠. 근데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물론 아직도 모기업 오너가의 야구 사랑에 아주 각별한 일부 팀은 있죠. 일부 팀들은 구단주의 의중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아는 이제 빅3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서 자율적 그리고 독립적으로 구단을 좀 정상화해보라. 이게 그룹 최고 의중의 의중입니다. 이것이 또 그대로 전달됐고 이번에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투영이 됐습니다. 김종국 감독도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본인 역시 하도 이름이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 많이 거론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알아요. 야구인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거론되는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도 직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독 되고 난 다음에 자꾸 이름 오르내리니까 야 이건 뭐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대구 굉장히 좋아했겠죠. 취임 1승으로 기아는 리빌딩 필요하지만 윈나우를 해야 되는 팀이다. 이겨야 되는 팀이다. 성적 내겠다는 겁니다. 매년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는 강팀으로 변모시키겠다 이야기했는데 내년에는 가을 야구 2년차, 3년차에는 좀 더 나은 목표를 보고 위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뛰는 야구, 그 다음에 선수 평가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도한다고 하는데 기아 원클럽맨입니다. 1990년 1차 지명으로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뒤에 계속 줄곧 기아에만 있었고 뭐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기아뿐만 아니라 뭐 여러 팀에서도 순혈주의라는 이 단어를 그냥 좋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냥 소통이 좀 막혀있다 이런 부분 좀 열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확실한 장점도 있는 거죠. 뭐 이 부분을 여러 장점만 좀 주로 봤다. 이것이 선임을 한 기아 구단의 설명인데 장진수 단장입니다. 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팀을 가장 잘 아는 부분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외부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만 알고 있지만 내부 평가는 굉장히 좀 강단 있고 과감한 결단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돋보인다 의견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딴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뭐 장 단장 역시 내년 기아 목표는 팀 재건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전력 보강을 하면 뼈대는 가을 야구에 도전 가능한 저력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스님이 늦어지고 감독 후보군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김종국 감독을 볼 때 장단장도 좀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요. 본인도 조금 난감하고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캠프 마지막 단계에는 뭐 옆에 오히려 못 가고 막 이상하게 눈치도 보고 그랬는데 3년 보장을 했습니다. 3년 보장 이 부분은 뭐 최준현 대표의 의중이라고 장단장이 얘기를 했고 초보 감독이지만 초보 대우보다는 수습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코칭 경험이 있고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그래서 3년 보장을 좀 해주고 싶어 했고 사실 3년도 팀을 바꿔나가기에는 긴 시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초보 감독은 2년 계약이 조금 더 많죠. 사실 감독들이 계약 기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새로 감독을 선임할 때 2년이냐 3년이냐 이거 관건인데 초보 감독의 경우는 2년이 더 많고 감독 경력이 있는 사령탑을 외부에서 모셔올 때는 3년을 해줄 때가 더 많은데 최근에는 초보 감독을 사령탑으로 영입할 때도 3년 보장을 해줌으로써 팀의 장기적인 플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SSG 랜더스로 인수되기 전이었죠. SK 와이번스가 이번 시즌 전에 말입니다. 김원영 감독을 선임하기 전에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계약을 하려고 미팅도 했고 여러 차례 최종 면접도 봤죠. 당시 SK는 2년 계약 제한, 선 감독은 3년 계약을 원했습니다. SK가 최고 예우인 약 7억 원의 연봉까지 제안을 했지만 선 감독은 몸값을 좀 깎더라도 3년 계약을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SK 구단은 처음에 감독 선임을 할 때는 2년이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이 부분은 자존심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팀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최소한의 시간 감독들은 그래서 3년을 염두에 둡니다. 계약 기간이 개런티 되면 도중에 경질되더라도 자녀 연봉을 받을 수는 있죠.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2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런티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힘듭니다. 윌리엄스 감독도 3년 계약했죠. 2년 만에 옷을 딱 벗었는데 감독의 계약이란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이죠. 성적에 따라서 말입니다. 팀 성적이 부진하면 가장 먼저 감독이 따라갑니다. 양현종 선수 협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선 3차례 FA 협상 중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양현종 선수 그리고 장정석 단장이 식사 한번 같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았다. 2017 시즌을 앞두고 양현종 선수가 첫 번째 FA가 됐을 때 일본 프로야구 진출 얘기가 있었죠. 기아구단 입장에서는 그 당시 최용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었고 결국은 4년에 100억 원 큰 돈 썼습니다. 당시에도 플러스 알파까지 붙어있다? 그런 소문이 무성했죠. 이후에 양현종 선수가 돌아왔죠. 근데 기아구단이 협상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결국은 1년 쪼개서 계약을 했고 지난해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 고민을 했을 때도 두 번째 FA였죠. 이때도 기아 구단에서는 체력 그리고 기량이 이제 좀 하향 곡선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선수계도 들어갔죠. 협상이 그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장정석 단장이 온 뒤로 지금 협상 분위기가 매우 좋다 그럽니다. 선수 쪽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으로 떠날 때 옵션을 포함해서 4년간 80억 원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기아 구단 이전 수뇌부는 미국에서 돌아올 당시만 해도 제안액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최종 제안액에서 좀 무조건 좀 깎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화원 전 사장이 구단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양현종은 시장가 이상
진지한 협상을 예고를 했고, 이 와중에 이제 수뇌부가 경질이 됐는데, 얼마 전에 기아 구단이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뭐 어떤 금액의 규모를 양효조 선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난해 최종 제시액은 보단 좀 아래였는데, 지금은 FA 시장 흐름 이렇게 되면서 양효조 선수에 대한 뭐 내부 평가라든지 가치 재평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기아 구단도 좀 인식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협상 담당자도 지금 실무자에서 단장으로 협상 창구도 바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수뇌부가 바뀌면서 협상 테이블도 새롭게 마련이 된 것으로 압니다. 기아의 외부 FA 형이 감독 선임으로 속도 좀 낼 것으로 보이죠. 장 단장은 이제는 눈이 두 개가 더 생겼다. 뭐 김종국 감독이 딱 선임이 됐으니까 같이 상의도 하면서 같이 고민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FA 후보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비딩 작업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 부분도 있습니다. 특허 선수, 외국인 타자는 지금 퇴출입니다. 다카하시 선수, 맹댕 선수는 보류 선수 명단에 올려놨죠.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청단장 얘기입니다. 전력 보강의 큰 축 중 하나로 외국인 선수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리스트업을 한 상태고, 타자 쪽 그리고 투수 쪽도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겠다. 그러니까 투수도 더 좋은 선수가 생기면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시기니까요. 일단 미국 상황이 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FA 시장이 좀 가망셉니다. 구단하고 지금 거물급 선수들의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최재훈 선수의 1호 계약이 나온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이 왜 이럴까? 선수들의 몸값이 막 뛰기만 할까요? 이렇게 좀 다른 주장이 좀 있어요. 수도권의 A 단장님이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관망세라는 것은 사실 구단들이 생각만큼 쓸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 단장님의 생각이지만 그 팀에 또 내부 사정도 있는 겁니다. 바로 지르지를 못한다. 구단들이 100억 원이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에이전트들 여기저기 뻥카만 내지르고 이러다가 계약이 그냥 금방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좀 차분해졌고 움직일 수 있는 선수도 한정되어 있다. 최고로 평가받는 나성범과 김주환은 원소속 팀의 잔류를 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는데, 시장이 요지부동인 이유로 보인다. 아무래도 뭐 타 팀에서 저 두 선수는 좀 남을 확률이 높겠구나 해서 좀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아 감독 선임 때마다 회자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종범 코치입니다. 레전드입니다. 바람의 아들.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하고 늘 이종범 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동열, 김성환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서 기아 사령탑이었던 분들이 있죠. 이어서 이종범 코치도 기아 감독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일부 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수 때 잘하는 레전드하고 지도자 능력은 다르다. 다르게 봐야 된다. 선수 잘했다 해서 뭐 지도자로 무조건 좋은 지도자냐? 아니다. 이런 분들 있고, 감독으로 기회를 줘보지도 못하고 미리 예단하는 거 이거 문제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해설위원 때는 긍정적인 의견이 적었던 것은 조금 많죠. 맞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적었다. 상대적으로. 근데 코칭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본인도 코칭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새로운 야구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필요하면 노력하고 습득도 하니까요. 선수 때 노력했던 분들이 지도자가 돼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되지만은 뭐 이분들 선수 때 잘하던 분들 중에서도 노력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딱 잘라서 선수 때 잘한 사람은 잘한 것만 본인이 알기 때문에 못한 선수 마음 몰라서 지도자로서 안 돼!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편견일 수 있겠죠. 시류는 변하고 영민한 사람들은 변화는 시류도 뭐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최고 선수들이 나중에 감독이 되는 것이 최고 꿈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근데 FA로 거액 계약을 했던 레전드 선수들 김태균, 그다음에 박용택, 정건우, 이승엽 최고 스타들은 코치보다 해설위원 또 외부 일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무래도 코치는 시작부터 뭐 좀 연봉도 정해져 있고 시작하게 되면 그냥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6천만, 7천만 원 받고, 또 해설위원들은 억대 연봉이 하고, 코치는 시간이 좀 얽매여 있고 해설위원들은 자유롭기도 하고 예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전드 선수들이라 해도 코치를 해야 결국은 감독도 하는 건데 지금 코치들이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종범 코치의 지금 뭐 내년 행선지가 어느 정도 좀 정해졌는데, 뭐 행선지라기보다 내년 새로운 롤입니다. 지금 LG 2군 타격 코치인데 다음 시즌에는 2군 감독으로 좀 승격되는 쪽으로 내부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제가 체크를 좀 했습니다. 네. 뭐 1군 타격 코치로 이호준 코치가 왔지 않습니까? 황병일 수석 코치가 타격 코치를 겸임을 했는데 수석 쪽으로 조금 더 전념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종복 코치, 뭐 예전에는 2군 총괄 코치도 했지만 2군 감독이 되면 사실상 이제 뭐 이 감독이라는 분 하여튼 처음 많은 롤입니다. 지도자 경험을 크게 말을 하면요, 1군 감독이 최우선, 그 다음이 1군 수석, 그 다음이 2군 감독, 뭐 요 정도가 아닐까. 아마도 다음 기아 감독 선임 때가 되면 또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 전에 이정범 코치가 뭐 타팀 감독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